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영국 소설 보물섬에서는 우연히 보물지도를 얻은 소년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보물은 이렇게 사람의 흥미와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는 어떤 보물들이 감춰져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숭례문, 서울 남대문입니다. 2호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3호는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죠. 국보는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는데요. 의미는 알겠는데 모험심을 자극하기에는 2% 부족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내꺼 하고 싶은 역사 속 보물 베스트 3. 흥미롭고 판타스틱한 보물들을 찾아서 저와 함께 시시콜콜한 모험을 떠나보실까요? 3위는 서해바다에 가라앉은 고려청자 보물선입니다. 난파한 보물선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구미를 당기게 하죠. 2007년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쭈꾸미를 낚던 어부가 청자 대접을 발견했다면서 군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쭈꾸미가 꼭 안고 올라온 곳은 바로 고려청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수중 탐사가 이루어졌고 바닷속 가라앉은 선박 한 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선박은 고려의 왕실 가마가 있는 강진에서 고려청자를 가득 싣고 귀족 고객들이 기다리는 개경으로 향하던 운반선이었습니다. 이 배에서만 청자가 3만 점 가까이 나왔으니 대박 보물선이죠. 그런데 태안 앞바다의 보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난파선 4척이 더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암초가 많고 물살이 격렬해 먼 옛날부터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을 보면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60년 동안 마도 인근에서 선박 200척이 침몰하고 선원 1200여 명이 숨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전과 이후까지 계산해보면 얼마나 많은 배가 물속에 잠겼을까요? 마도 해역은 그래서 배들이 지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난행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중에는 편안하게 지나다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안행량으로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1970년대 신안에서 발견된 보물선은 중국 배였지만 이곳 태안에 가라앉은 보물선은 고려와 조선의 배라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 속 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청자들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물 제1783호, 1784호로 지정된 청자 매병들에는 참기름과 꿀을 담아 수취인에게 보낸다는 꼬리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매겨진 보물들도 알고 보면 일상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 생활 아이템이라는 거. 그런데 태안의 보물선으로 어부를 인도한 쭈꾸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판으로 청자 대접을 꼭 붙들고 올라온 그 쭈꾸미 말입니다. 내꺼 하고 싶은 역사 속 보물 2위는 백제 멸망과 함께 땅속에 묻혔다가 1300여 년 만에 빛을 본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서기 660년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가 전멸하고 10만의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으로 밀고 들어오던 날, 백마강 건너 백제 왕릉의 제사를 지내던 한 절의 마당에 비단으로 정성스레 감싼 보물이 묻혔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칼을 맞고 벼랑에 몸을 던지는 와중에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앞에 위치한 절터에서 뭔가를 매장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기와까지 채운 걸로 봐서 범상치 않은 물건이 틀림없었는데요. 오랜 세월 흙에 눌려 살짝 찌그러졌지만 그것은 60cm가 넘는 큰 향로였습니다. 신령들의 연주에 맞춰 갖가지 생물들이 논일고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봉황이 세상을 굽어보는 금동 대향로. 백제 700년 장인 정신이 집약된 그 섬세한 아름다움은 당시 모든 언론에서 찬사를 바칠 만큼 경이로웠는데요. 아마도 역대 백제 왕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쓴 향로였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백제호는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이었겠죠. 금동 대향로처럼 어떤 보물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1973년 천마총을 발굴할 때 일인데요. 금관을 옮기려고 상자에 넣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현장 요원들이 유물이고 뭐고 정신없이 도망칠 정도로 하늘이 무서웠대요. 투탕카멘의 저주 같은 걸까요? 어쩌면 신의 조화일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보물을 통해 또 다른 시간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납니다. 만국의 슬픔이 사무친 그들의 세월과 산천을 만날 수 있게 백제금동대학로는 처연하게 아름답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내꺼 하고 싶은 역사 속 보물 1위는 두둥두둥둥, 지구촌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한글의 비밀을 풀어준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43년 12월 30일 세종대왕이 뜬금없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요상한 문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글자가 간단해서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데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혁명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공부해 출세길에 오른 양반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백해무익한 기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는 둥, 오랑캐와 같아지는 셈이라는 둥, 풍속을 바꾸는 큰 이름으로 반포를 서두르지 말자는 둥, 필사적이었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1446년 훈민정음, 백성을 교화하는 바른 소리라며 한글 반포를 강행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세종대왕이 직접 작성한 어제서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을 그는 어여삐 여깁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라는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백성에게 말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절절한 로맨스가 아닙니까? 나라는 삶의 양식과 역사의식 같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해야 비로소 국민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단일한 언어와 문자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처럼 우수하고 독창적인 말글을 갖는 건 이 나라와 국민에게 큰 행운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훌륭한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제작 원리는 오랜 세월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 집현전 학사들이고 세종대왕은 총감독 역할만 했다고 믿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내놨을 때 가장 반대한 게 집현전이었거든요. 서양 알파벳이 페니키아 쐐기 문자를 1000년 가까이 발전시킨 거고, 중국의 한자도 갑골 문자에서 출발해 1000년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낸 건 정말 의문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되찾으면서 해소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반포 이후로 종적을 감췄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던 일제강점기에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해례본에 따르면 한글 자음은 발성기관을 모방했고 모음은 천지인원의 원리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의문학자였던 세종대왕이라면 이런 원리로 충분히 글자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한글을 쓰기 때문이죠. 그 한글의 비밀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겨 있고요.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삼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보물 1호입니다.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몽유도원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걸작입니다. 둥그런 산세가 이어지더니 돌연 기암절벽이 등장하고 험준한 바위와 계곡을 복숭아밭이 병풍처럼 두릅니다. 또 안개 자욱한 언덕에는 복사꽃이 만발하고 띠풀로 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두 줄기로 쏟아지는 환상적인 폭포수, 그리고 물가에 출렁이는 빈배. 그곳은 현실과 이상향이 공존하는 꿈속의 낙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델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1위를 차지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완전 소중한 보물상,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 위 보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 한글의 비밀을 풀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밝히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공격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일동. 축하합니다. 내꺼 하고 싶은 역사 속 보물 베스트 3. 역사 속 보물을 찾는 모험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한국사가 배출한 보물 가운데는 몽유 도원도처럼 국외로 유출된 것들이 많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보물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우리 보물들을 찾아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판타스틱하지 않을까요? 공격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요, 역사요.